안녕하세요. 2020 MLB 분석 7월 25일의 경기, 먼저 애틀랜타와 매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소로카 선수와 디그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류현진 선수와 함께 사이 영상 후보에 올랐었던 두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먼저 소로카 선수입니다. 2019년 13승 4패 그리고 방어율은 2.68 기록하였으며 174.2이닝 동안 142개의 탈삼진 기록한 소로카입니다. 이 소로카 선수의 퍼센타일 랭킹을 보시면 대체로 리그 평균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배럴 퍼센트가 리그 최상위권 기록하고 있네요. 이 배럴이라고 한다면 배럴을 정의하기 위해 규정한 일정 각도와 타구 속도 범주 내에 드는 타구를 배럴이라고 하는데, 통상 홈런성 타구를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측 표에도 보시다시피 변화구는 2개뿐이며 리그 평균 이하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밑에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 포심이 아닌 주로 투심을 던지는 그러한 선수, 싱커를 주로 던지는 선수로 그 비율이 4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로카 선수도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은 각각 1할 오픈 4리와 1할 3푼 3리로 준수하지만 빠른 공 계열은 또 2할 후반대로 어쩌면 조금 높게 분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상대는 디그롬 선수. 디그롬 선수의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롬 선수는 2019 시즌 11승 8패, 방어율은 2.43 기록하였으며 204개 이닝 동안 255개의 탈삼진 기록한 디그롬입니다. 이 아래 2개 표를 보시면 왜 디그롬 선수가 류현진 선수보다 고평가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상위권에 위치한 디그롬 선수입니다. 그 정도 리그 평균을 월등하게 웃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게다가 밑에 구종별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평균 96.9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이 슬라이더의 구속이 무려 92.5마일로 컨디션 좋을 때의 류현진 선수의 직구 구속과 맞먹는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는 디그롬 선수입니다. 이 슬라이더와 그리고 체인지업이 주무기로 활용이 되며 그 피안타율은 각각 1할 8푼 6리로 매우 준수한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겉으로 보이는 방어율과 승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투수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 같은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분명 디그롬 선수의 압승이 예상되는 선발 매치업이죠. 게다가 타격에서도 괴력을 보여주는 알론소를 중심으로 로빈슨, 카노, 세스페데스, 콘포르토, 맥닐까지 의외로 굉장히 탄탄한 라인업 보여주는 매치입니다. 물론 애틀랜타도 아쿠나 주니어, 프리먼, 인시아르테로 이어지는 타선이 분명 매력적이긴 하지만 객관적 전력에서는 분명 매치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죠. 디그롬 선수가 작년에는 득점 지원이 더뎠지만 올해는 카노와 세스페데스가 건강한 컨디션으로 시즌을 보낸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매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날 템파베이와 토론토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류현진과 모튼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류현진 선수의 데이터 크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은 작년 14승 5패 그리고 방어율은 2.32로 182.2이닝 동안 163개의 탈삼진 잡아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류현진은 빗맞는 타구를 생산해내어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이죠. 류현진 선수의 이 체인지업이 고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우측의 그래프에서 리그 평균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실 테지만 구속에 관한 리그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직구 평균 구속이 또 낮은 류현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체인지업이 타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어서 헛스윙과 빗맞는 타구가 나오는 것이죠.
밑에 세부 구종별 지표를 한번 보시면 류현진 선수는 이 직구와 체인지업의 비율이 1대1에 근접할 정도로 이 커터와 함께 이 세 개의 구종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두 개의 구종이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직구와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각각 1할 9푼 그리고 2할 2푼 1리로 준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던지는 이 커브도 의외로 선방을 하면서 1할 9푼 3리의 피안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투심 패스트볼은 이 3할 4푼 6리로 불안한 요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튼 선수의 데이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시즌 모튼 선수는 16승 6패 그리고 3.05의 방어율과 함께 194.2이닝 동안 240개의 탈삼진을 잡은 명실상부 템파베이의 에이스 투수입니다. 이 퍼센타일 랭킹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커브 스핀입니다. 이 커브 스핀, 커브의 구속은 우측표에서 보시다시피 리그 평균 수준에 근접하지만 그 회전력과 궤적이 리그 최상위권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선수죠. 아래 구종별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종별 지표를 보시다시피 먼저 구사율을 확인해 보시면 커브의 구사율이 37.3%로 이 직구보다 많이 던지는 구종이며 그 피안타율 또한 1할 5푼 1리로 압도적인 것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을 던지는 걸 보시면 3쿼터형의 투구 폼에서 종횡으로 같이 휘어져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커브가 굉장히 위력적임을 알 수가 있죠. 유일한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2%의 비율로 던지는 싱커이며 이 피안타율이 3할 2푼 8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미완성적인 느낌이 드는 그러한 구종입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보셨던 선발에서의 객관적 데이터만 본다면 아무래도 모튼이 분명 류현진보다 더 좋은 공을 던진다고 봐도 무방하며 외신에서 류현진의 기대 성적이 4점대의 방어율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결국 제구를 통한 볼넷을 줄여서 출루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이 류현진이 타 선수들보다 뛰어나서 점수를 덜 주는 피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격에서는 분명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리빌딩을 한 토론토와 워낙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확실한 파워 히터의 부재가 있었던 템파베이입니다. 작년 츠츠고와 세인트루이스에서 마르티네스를 영입하여 보강을 한 템파베이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토론토 어린 타자들이 모튼의 변화구에 막혀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득점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이어서 같은 25일에 시애틀과 휴스턴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은 곤잘레스와 벌랜더 선수죠. 먼저 곤잘레스의 데이터 2019 시즌 16승 13패 그리고 3.99의 방어율을 203개 이닝 동안 그리고 147개 탈삼진과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이 퍼센타일 랭킹 중간으로 당겨서 확인을 해보죠. 이 퍼센타일 랭킹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와 유사한 피칭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탈삼진율은 더 부족하며 이 배럴 퍼센트가 상위권 하드히트 퍼센트가 더 중상위권으로 결국 빗맞는 그러한 타구 생산을 해서 투구를 이어나가는 곤잘레스라고 할 수 있죠.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이 커브를 제외한 나머지 구종의 구속도 리그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곤잘레스입니다. 포심을 던지지 않고 이 싱커를 굉장히 빠른 공으로 던지는 곤잘레스는 크게 한번 확인해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싱커를 주로 던지죠. 빠른 공으로 던지는 곤잘레스는
38.6%나 구사를 하며 평균 구속은 88.9마일로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합니다. 또한 커터를 던지는데 85.2마일을 보여주고 있죠. 파워 피처라기보단 직구도 두 가지를 던지면서 타수들에게 빗맞는 타구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유형인 것이죠. 피안 타율은 이 커브를 제외한 나머지 구종들이 모두 2할 중반대에 위치해 있는 곤잘레스이며 의외로 피홈런은 또 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곤잘레스입니다. 이어서 상대의 벌랜더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랜더 선수 작년 21승 6패 그리고 방어율은 2.58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223개 이닝 동안 300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이러한 데이터 기록해 주었습니다. 벌랜더는 유독 이 배럴 퍼센트가 눈에 띄는데요. 이유는 아래에서 나중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일단 우측표에 보시면 커브가 리그 평균에 위치해 있으며 의외 다른 구종들은 리그 평균 구속을 상회하는 그러한 벌랜더 선수입니다. 밑에 구종별 세부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랜들은 이 50%에 육박하는 비율로 포심 페스트볼을 구사를 하며 평균 구속은 94.6마일 기록하고 있죠. 그와 함께 이 슬라이더와 그리고 커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구의 피안 타율들이 1할 때 특히 이 슬라이더는 1할 1푼 9리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가운데 이 홈런 개수를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것이 배럴 퍼센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죠. 빠른 공을 중심으로 해서 피홈런이 성적에 비례해서 의외로 많이 형성되는 벌랜더였습니다. 하지만 곤잘레스가 3점대 방어율과 16승이라는 많은 승수를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시애틀의 전력이죠. 투타에서 분명 휴스턴이 앞서는 그러한 경기라고 할 수 있으며 시애틀의 경우에는 자체 청백전을 제외한 타팀과의 연습 경기를 가지지 못하면서 밸런스 조율에도 시간이 촉박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요소가 있죠. 휴스턴의 부정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연습 경기 기간에도 보복성 사고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무난히 걸어서 나가게 되는 타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의 홈 경기에 에이스 벌랜더를 앞세워 타격에서도 알투베, 스프링어, 브래그먼, 브래들리, 코레아, 레디까지 타선은 분명 막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 따라 개막 첫 경기는 휴스턴이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같은 날 25일에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머스그로브와 플라우티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머스그로브 선수의 데이터 크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2019 시즌 11승 12패, 11승 12패 그리고 방어율은 4.44를 기록하면서 170.1이닝 동안 157개의 탈삼진 기록하였습니다. 이 퍼센트 랭킹에서 보시다시피 리그 중위권 정도의 그러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빠른 공의 회전이 좋아서 아무래도 직구 계열의 공을 주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투수입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커브가 리그 평균을 월등하게 상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타구 정도 게다가 리그 평균 수준을 어느 정도 근접하는 정도를 보여주면서 선발 자원이 약한 피츠버그로서는 개막 1선발 자원으로 낙점할 만한 그러한 투수라고 보여지죠. 밑에 이 선수의 구종별 세부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직구와 싱커가 각각 37.6%와 11.9%로 전체 투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피안 타율이 각각 3할과 그리고 3할 6푼 1리로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타자들의 노림수에 맞아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변화구의 구사율도 다들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
직구 계열의 피안타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한 약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이어서 상대는 플라우티 선수입니다. 플라우티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2019 시즌 이 선수의 데이터 총 11승 8패 그리고 2.75의 방어를 기록하면서 196.1이닝 동안 231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 역할을 도맡아온 선수입니다. 퍼센타일 랭킹에서 보시다시피 이 빠른 공의 초속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장타와 강하게 맞는 타구의 비율이 리그 최상위권들로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탈삼진의 퍼센트도 상위 85%로 이 탈삼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우측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직구와 그리고 슬라이더, 커브가 대부분의 투구를 보여주며 리그 평균 정도의 구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플라우티입니다. 이어서 밑에 세부 지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 이 직구와 그리고 슬라이더의 평균 구속이 94.3마일과 84.8마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피안타율이 1할 9푼 4리와 1할 8푼 4리로 아주 준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로 탈삼진을 잡고 그리고 빠른 투구 모션으로 초속이 빠르다 보니까 타자들에게 공을 잃히지 않고 노림수를 가지지 않으면 치기 힘든 공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선발 투수의 기량에서는 확실히 세인트루이스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며 타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펜더, 골드슈미트, 니용, 몰리나, 오닐까지 쟁쟁한 타자들이 이어지는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에 비해서 피츠버그는 벨의 큰 거 한 방이 아니라면 타격의 기대치가 많이 낮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따라서 선발과 타선의 우위에서 선발과 타선에서 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